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1회 가스 산업기사 필탑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조종기 유입 측 기밀 시험 압력은 각각 얼마 이상인가 했습니다. 1단 감압식 저압조종기는 1단 감압식 저압조종기는 약 1.56 메가파스칼이죠. 1.56 메가파스칼. 2단 감압식 1차 조종기는 1.8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종기 입구 출구 압력은 일반적으로 1단 감압식 저압 조종기 1단 감압식 준저압, 2단 감압식 1차 조종기, 2단 감압식 2차 조종기, 그 불령 일체형 조종기 입구 출구 기밀시험 내압시험 출구 압력을 각각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책을 보고 살펴보시고 이건 답이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스겐 COCl2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무슨 COCl2는 무슨 가스가 있습니다. 1번 무슨 가스라고 하는가, 어떤 냄새가 나는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CO와 CL2의 반응 시 사용하는 촉매. 그다음에 네 번째, 무엇으로 탈수 후 정제하는가. COCl2는 독성 가스죠. 독성 가스로 우리는 포스겐 가스 독성 가스입니다. 포스겐 가스로 독성 가스를 한다. 독성이 강하다. 허용濃도가 0.01 ppm 정도 되죠. 그래서 독성 가스이고 어떤 냄새가 납니까? 보통 건초, 풀 냄새가 나죠. 건초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초 냄새. 그다음에 CO와 CL2를 반응 시 사용되는 촉매는 활성탄을 씁니다. 활성탄. 이때 COCl2는 염소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산성이 좀 강하다. 그래서 농황산, 진한황산을 쓰겠습니다. 진한황산. 흡수제는 진한황산, 탈수제는 진한황산. 그래서 2번 되었고 3번 용기 내장형 가스 난방기에 부착된 안전밸브 분출 공식을 쓰시고 각 기호를 뜻을 설명하시오. 단 단위가 있는 것은 함께 표기하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내장 용기 안전밸브 분출 공식은 법에 규정됐듯이 Q는 0.0278 PW, 즉 압력 P는 메가파스칼이고 용기 W는 용기 내용적 리터가 되고 분출량은 세제곱미터 분당 세제곱미터로 표시해야 됩니다. 분당 세제곱미터. 그래서 0.0278 PW 분출량 계산한 식 Q를 외워두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네 번째, 가스 제조 설비에서 사용하는 플레어 스택. 플레어 스택은 일반적으로 벤트 스택과 달리 플레어 스택은 불꽃에 의해서 연소시켜서 가스 농도가 독성 가스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연소시켜 버리는 걸 플레어 스택이라고 하죠. 플레어 스택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설치 목적, 설치 시 높이 결정 있습니다. 있을 때 일반적으로 설치 목적, 플레어 스택의 정의 또 설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는 목적은 뭐냐? 가스 제조 시설의 이상 압력 발생의 경우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여 스택에서 연소하여 방출하는 시설로 가스 제조 시설의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다. 즉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의 이상 압력이 상승하나 가스가 위험도를 위험이 증가됐을 때, 가스의 위험이 증가됐을 때 내부에 있는 가스를 갖다 외부로 방출하기 위하여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기 위하여 연돌해서 스택에서 연소시켜서 버리는 장치를 플레어 스택입니다. 다시 해서 가스 장치에 가스를 밖으로 내보낼 때 연소시켜 태워서 버리는 장치 플레어 스택. 이럴 때 두 번째로는 설치 높이는 몇 메터냐? 몇 메터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스택에서 태워서 버릴 때 굴뚝 아래 지면에 열 복사열이 얼마나 4,000kcal/h 1시간당 4,000kcal/h. 그다음에 면적당 면적,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1시간에
4000kcal 이 열량이 이하가 되도록 태워서 버립니다. 즉 지면에 땅이 닿아가지고 고열이 되면서는 또 열에서 또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연소시켜서 열이 1평방미터당 1시간에 4000kcal 이하의 열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4000kcal 이하. 굴뚝 높이는 굴뚝의 스택의 높이는 복사열이 4000kcal per hour 평방미터 이하 되도록 이해되는 높이에 설치할 것.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보기에 동판 두께, 용기죠. 용기 동판 두께 산출식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었습니다. T는 PD를 뭐냐? ES 이타 마이너스 1.2P 이렇게 되었고 플러스 C 이와 같습니다. 이럴 때 그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먼저 S가 뜻하는 뭐냐? S는 이 공식을 한번 써보면 이같이 동판 두께라는 두께 공식은 이같이 쓰죠. PD 이제 그 다음에 ES 이타 마이너스 1.2P 부식여유 C 이렇게 합니다. 동판 두께라는 공식. 그랬을 때 우리 책에 물어보기는 S 이건 뭐냐 했어요. S는 허용응력이죠. 허용응력. 단위는 일반적으로 허용응력은 평방미터당 뉴턴 허용응력. 그다음에 이타 이건 뭐냐? 이건 용접효율. 두 번째 물어보는 게 용접효율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P는 뭐냐? 우리는 P는 뭘까요? P는 최고 충전압력 메가파스칼. 최고 충전압력 메가파스칼이죠. 최고 충전압 메가파스칼. 여기 P랑 똑같죠? 메가파스칼. 그러면 D는 뭘까요? 즉 D는 뭐야? 일반적으로 안찌름, 내경 안찌름. 이건 안찌름인데 뭡니까? 단위는 미리가 되다. 단위는 미리. 그다음에 요 C는 뭘까요? 이건 C는 부식여유. 보통 시험에 이 부식여유를 많이 물어보죠. C는 뭐냐? 부식할 때 부식여유. 암모니아 같은 어떤 염소는 어떤 1, 3 뭐 이렇게 하듯이 부식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C가 되겠습니다. 가스마다 틀리죠, 부식여유. 그래서 부식여유는 보통 미리로 나타납니다. 부식여유. 요 공식은 외워두셔야 되고 동판 내는 공식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섯 번째, 공기액화 분리장치의 폭발 원인 두 가지. 공기액화 분리장치 폭발 원인 두 가지 쓰셔야 했습니다. 이럴 때 공기 추입구로부터 아세틸렌 가스 흡입, 윤활유 열분에 의한 탄화수 생성, 오존의 흡입, 질소 혼합물의 흡입 이랬을 때 폭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쓰면 되고 7번 보십니다. 가스 이송 설비에서 소유동력이 20 PS 20마력, 유량이 3세제곱미터 민 분당 3세제곱미터, 양정이 높이가 25m일 때 펌프 효율은 몇 프로인가 했습니다. 효율을 구하시겠습니다. 단 물의 비중은 1로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PS 즉 마력 PS 마력은 일반적으로 펌프 마력은 이거죠. 펌프 마력은 일반적으로 그 Q 그런 그 가스 유량 Q에다 비중량 양정 높이 그다음에 75 1마력 75kg 메타 퍼 세크니까 75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이때 들어갈 수 있는 효율 펌프 효율 2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소요동력이 20이라고 했으니까 소요동력이 20이니까 효율 이걸 구한다면 효율 요것은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R, Q 그다음에 H에다가 그다음에 효율이니까 얼마니까 마력 PS에다가 75 이렇게 하면 나오겠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풀어봤더니 공식 약 몇 번 이때 나온 단위는 얼마냐? 약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냐? 약 66%. 그래서 식을 한번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물의 비중량 얼마? 저 비중량은 1000이죠 보통. 그래서 비중량 1000에다가 거기 나온 대로 봤더니 얼마입니까? 이게 유량이 얼마? 유량이
유량이 3. 유량이 3이고 예, 유량이 3. 이때 유량이 3이고 이때 여기 높이가 얼마야? 양정은 25입니다. 양정 25. 양정이 25고 이때 마력이 얼마냐? 20마력이고 75니까 75 곱하기 100 하니까 이게 얼마나 하냐면 약 66. 66% 만큼 나거든요. 이 공식에 의해서 푸는 게 되겠습니다. 약 양정이 3이고 양정은 25고 유량은 3입니다. 유량은 3. 그러면 8번 봤습니다. LP 가스가 액체 상태로 열 교환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즉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액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뭐냐? LP 가스를 액체로 열 교환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설치하는 것은 즉 액 유출 방지 장치죠. 액 유출 방지 장치. 예, 액 유출 방지 장치. 근데 9번 봤습니다. 9번은 초기에 200kg이 24시간 동안 초기에 어떤 물질이 뭔데 200kg입니다. 200kg이 24시간 그 건조 시험 후에 187kg이 됐습니다. 건조했더니 얼마큼 날아가고 187로 되었다는 얘기죠. 다시 해서 수분이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기와 잡열이 48kcal/kg, 외기 온도는 여기 봤더니 온도가 25도씨가 20도씨, 20도씨인 기체 25도씨가 20도씨 기체의 비점이 마이너스 196도씨이고 내용적이 190리터이다. 이때 초전 용기의 열침량을 구하시오였습니다. 열침량을 구하고 판정하시오였습니다. 다시 해서 용기 속에 어떤 물질이 이제 초기에 200kg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가만히 놔뒀더니 외부에서 열을 받았든지 날라가지고 가스가 날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약 187kg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기화되어 나갔다. 그랬을 때 열침량을 계산하라는 얘기죠. 열침량 계산. 침입량을 알아야 침입량을 알아야 우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열침입량을 구하면 침입량 열량 Q는 보통 열량 Q는 구하죠. 열량 Q는 전체 열량 즉 물질이 전체 물질량을 우리는 질량 W라고 하고 이때 증발자멸 Q라고 같이 쓰고 그다음에 이때 들어갈 때 열침량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양, 즉 일반적으로 내용적이 얼마야? 내용적 V라고 하고 이때 시간 아워 몇 시간 동안 아워 그러면 온도차 델타 T 열침량 구할 때는 총 질량이 얼마고 여기에 들어간 증발자멸 얼마큼 들어가서 내용적 얼마에 몇 시간 동안 온도차로 변했냐 이게 침입량을 계산하는 식입니다. 열침량 Q는 전체를. 그래서 이 공식에서 침입량 계산해서 실제 질량을 알아봤더니 얼마냐? 200kg이 있었는데 187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Q는 얼마? 200 마이너스 187 이만큼 되고 이때 들어가는 증발할 때 열을 얼마큼 받아야 날아가냐면 48 kcal. 다시 해서 봤더니 여기 보면 48kcal/kg 48kcal만큼 되면 kcal만큼. 그러면 내용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190이고 이때 몇 시간 동안 시간당 침입량을 계산하니까 얘는 24시간 동안이죠. 24시간 동안이고 이때 온도차를 봤더니 지금 봤더니 외기 온도가 우리 책에 25도라는데 20도로 고쳐서 20도로십니다. 외기 온도가 온도차가 얼마냐? 20도시면 20도. 즉 20도시니까 온도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190
온도차가 196에서 마이너스 20, 온도차가 20, 마이너스 20 하니까 이만큼 하니까 얼마큼 나왔냐면 약 계산해 보니까 약 624만큼 나오고, 여기 계산해 보니까 이 계산을 하면 약 984, 960만큼 나옵니다. 이게 봤더니 얼마큼 나오냐? 열량 침량이 0.00063 63 킬로칼로리 per hour 리터 도시가 되겠습니다. 1시간에 1리터의 침량이 0.0063 킬로칼로리만큼 되더라.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열침량을 계산했으니까 요만큼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죠. 그랬을 때 용기나 초전 용기나 이런 용기에 열침량만큼 되면 우리는 이제 열침입량이 일반적으로 약 1리터 이하이기 때문에 약 0.005 킬로칼로리 per hour 리터 도시를 초과하는 관계로 이건 뭐냐? 불합격이다. 불합격이죠. 그래서 열량 침량을 계산해서 0.005 킬로칼로리 1리터 미만, 1000리터 미만이기 때문에 약 0.005 킬로칼로리 per 킬로칼로리 아워 리터 도시에서 초과되는 관계로 이건 불합격 판정. 이 초전 용기는 열침량이 많아서 불합격 판정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맞습니다. 가연성 가스가 상용 온도에서 연속해서 폭발 한계로 폭발 개 이상으로 체류되는 곳은 몇 종 위험 장소인가 했습니다. 몇 종? 영종 장소죠. 보통 장소는 우리가 영종 장소, 1종 장소, 2종 장소 구분하는데 1종 장소는 항시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어 위험률을 갖고 있는 게 1종 장소. 1종 장소는 일반적으로 상시 누출력을 잘못했을 때 그 밸브가 열렸을 때나 이와 같이 위험했을 때만 단속적으로 가끔 가연성 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경우가 1종 장소. 그러면 2종 장소는 거의 특별한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가스가 누설될 염려가 없는 곳 제2종 장소입니다. 그래서 항시 폭발한 이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영종 장소. 그다음에 11번 금속 재료 중 강제 열 처리 방법 4가지를 쓰십니다. 강제를 갖다 강의 성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풀림, 그다음에 불림, 띠임, 담금질 이런 게 강제를 갖다 강의 강도를 높이는 열 처리 방법 되겠습니다. 풀림, 불림, 띠임, 담금질. 그다음에 12번 C가 2개고 H가 2개인 아세틸렌 가스. 아세틸렌 가스 압축 시 첨가는 희석제로 3가지, 즉 매일에질,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질소 이것이 희석제, 즉 아세틸렌 가스는 분해 폭발 가스니까 이런 가스를 집어넣어서 분해 폭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희석제라고 합니다. 보통 아세틸렌 가스 희석제, 메탄, 일산화탄소, 에틸렌, 질소가 되고. 그다음에 13번 봤습니다. 고압 설비의 내진 설계 기준으로 내진 등급 4가지. 내진 등급은 특등급, 1등급, 2등급 있죠. 일반적으로 내진은 보통 그 지진으로 해서 위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내진 특등급은 가스공사의 인수기지에서, 즉 최초 가스에서 공급하는 최초의 차단 밸브까지 설치된 6.9 메가파스 이상인 배관에는 보통 다 내진 특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공급하기 전에 가스공사에서 평택기지나 일반 인천기지나 이와 같은 기지에서부터 가스가 공급될 때 6.9 메가파스 이상 배관에는 내진 특등급을 해야 되고, 내진 1등급은 가스공사에서 일반 도시가스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소유하는 0.5 메가파스 이상 배관에는 보통 내진 1등급 하도록 되어 있고, 왜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가스에서 일반 가정, 일반 집의 수용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진 2등급. 내진 2등급은 내진 특등급, 내진 1등급을 제한 배관은 다 내진 2등급으로 기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내진 2등급. 그래서 되었고, 그다음에 14번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정압기 기능 두 가지. 정압기는 2차 압력, 이 수용가에 들어갈 수 있는 2차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2차 압력 조정의 기능하고, 즉 1차 압력을 2차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유지 기능. 두 번째는 2차 압력이 일정하도록 조정하는 조정 기능. 이상 압력 상승 시 압력 정상화 기능, 압력을 원상태로 돌아가는 정상화 기능이 있고, 가스 누설 시 경보 기능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